네, 진사로입니다. 69회 한능검 심화 마지막으로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41번 물어봤죠. 한국 독립운동을 촉진하고 혁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국국민당 군사위원회는 조선의용대를 개편하여 가에 편입할 것을 특별히 명령하였다. 자, 일지대는 총사령에게 직속되어 지청천 장군이 통할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가해 총사령부는 충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조선의용대를 개편하여 여기에 편입한다 라고 했고, 지청천 장군이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사령부가 충칭입니다.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군사 조직이에요.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이제 여기에 조선의용대가 개편이 돼가지고 이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였어요.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편입이 됐어요. 그게 있고, 또 있다면은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 요청으로 참전을 해요. 여기에 파견돼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전략정보국 특수부대 OSS와 연계하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지에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는 게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 그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등 이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군 여러 부대들이 그 서일 장군의 주도하에 대한독립군단으로 뭉쳐가지고 이제 간도 지역을 떠나서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세력이 약화된 겁니다. 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요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총지휘관 양세봉 장군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30년대 초에 남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예요.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역시 1930년대 초 북만주 지역이었어요. 이거는 한국 독립군. 요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요게 이제 북로 군정서. 청산리 전투에서 주공으로 활약했던 부대죠.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김좌진 장군이에요. 자, 전부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에 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자, 42번 갈게요. 밑줄근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비석은 북한군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중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에 세워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중국군을 상대로 유엔군 등이 벌인 주요 전투 중 하나였다. 뭐 장진호 전투 나와 있죠. 북한, 뭐 유엔군, 중국군, 그 다음에 북한군의 남침, 이런 단어를 통해서 6.25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뭐 처음에는 많이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 나오죠.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부터 이제 전황이 반전돼가지고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려요. 그러면서 흥남철수, 그리고 일사후퇴. 1951년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빼앗기는 게 일사후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리는데, 이후에는 전선이 교착이 돼요. 전선 교착. 그거는 휴전선 인근에, 그 38선 인근에서 소모전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전협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정전협정이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금방 이게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질 끌어지고 계속해서 소모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대신에 이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거는 이제 1953년 7월 27일 이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선지에 있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라는 게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죠. 그리고 또 나올 만한 사실 중에 뭐가 있냐면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사건인데 부산에 있던 임시수도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명시한 헌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6.25 전쟁 전이에요. 이 전쟁의 배경이 됐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그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그 미국이 일본의 그 한반도 지배를 인정해준 그런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광복 직후죠. 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개최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나눠서 이제 군정 통치를 하되 뭐 신탁 통치하고 막 이런 것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거 결정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여했다. 이거는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유엔 소총회에서 결의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만 요 남북 협상 참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결국은 50 총선거로 이어지니까 이게 이제 50 총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자, 내각 책임제 속에서 행정부에 맡겨진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 기강학립의 주안점을 둬야 된다. 해가지고 부정선거 원흉의 처단은 이미 공소제기와 구형을 한 터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각 책임제가 시행이 된 상태죠. 요거는 장면 내각식이다. 그러니까 4.19 혁명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를 하죠.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돼서 거기서 헌법이 바뀌면서 내각 책임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립됐던 내각이 바로 장면 내각이었어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이 특히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 시기에는 양원제 국회가 운영이 됐어요. 지금은 그냥 국회 하나인데 이때는 양원제 두 개 그 입법기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민의원하고 참의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죠. 미국도 지금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양원제 국회가 운영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의원이 이제 이 장면 내각 시기에 있었던 국회 그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국민교육헌장을 읽고 있는 학생, 요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서울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이거 서울올림픽 대회는 노태우 정부 때 있었죠. 개성공단 착공식을 취재하는 기자, 이거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에 참여하는 농민, 요거는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예요. 이 박정희 정부 때 요런 뭐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있어요. 광주 대단지 사건. 경기도 광주 지역에 이제 강제 이주됐던 주민들이 이제 그 시위를 벌였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평 고구마 사건. 이런 게 박정희 정부 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개헌안건 의결에 있어서 찬성이 135고 제적 의원이 203인 건 변하지 않는 숫자다. 제적 인원수의 3분의 2는 135.333이니 이 선에 도달하려면 동일한 표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자, 0.333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것을 442이라는 구실로 띄워버리고 정적수인 3분의 2와 동일한 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적의 3분의 2가 135.333인데 442을 해가지고 135로 만들어 놓고 이제 찬성이 135니까 통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442 개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때죠. 이 442 개헌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그
개헌 당시의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요. 중임 제한을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원래 당시의 대통령 제도로는 4년 중임, 그러니까 4년 단위로 2번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이 중임 제한을 폐지를 한 거예요. 근데 135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사서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요것 때문에 당시에 대한수학회장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 이후에 결국 이 개헌안이 통과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이 3번째 대통령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일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 4.4 개헌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승만 종신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독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독재에 방해되는 세력들 제거 내지는 그런 말을 하는 언론을 제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이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진보당 사건,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를 제거한 게 진보당 사건, 이게 선지 2번에 있고요. 조봉호함이 처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재를 비판하는 언론, 경향신문을 폐간했었다라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저 이후에 3.15 부정선거 나오고 4.19 혁명이 이어지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 전이에요. 아예 6.25 전쟁 전 50총선이 있었던 그해 194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6.25 전쟁 전이에요. 재헌국회 때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랑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운형 등의 주도로 자합적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역시 해방공감,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가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사진은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재판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가헌법에 의거하여 발동한 긴급조치 제4호 등으로 정부의 비판적 인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벌한 거다. 이 8명은 2007년에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가지예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그 다음에 긴급조치 제4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긴급조치가 발효됐던 시기가 유신체제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헌법은 유신헌법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유신체제 때는 저항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유신체제 저항. 3.1 민주 구국선언이나 그 다음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운동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YH 무역 사건이 벌어지고 부마 민주항쟁도 나오죠. 이런 것도 유신체제의 저항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유신체제 때 있었던 일이고 이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 장준하 선생의 이름 정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준하 선생님은 그 한국 광복군에서부터 이제 몸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의 상징적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이거는 4.19 혁명이에요. 이거 4.19 혁명의 배경이 되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거는 6.25 전쟁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같이 있었어요. 이때는 그냥 뭐
쌀 한 대를 준다 해가지고 이거 가입하면 쌀 준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가입을 했어요. 막 이런 분들까지 이제 무자비하게 학살 당하셨다라는 거죠. 자,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이 강경대 학생 사망 사건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 학생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 노태우 정부 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사진으로 보는 가정부가 나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중요하죠. 포항제철소 1기 준공도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앞서 유신도 나왔는데 역시 박정희 정부죠. 그 가시기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걸 물어봤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포항제철소가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은 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 정도까지는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요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칠레하고가 최초의 FTA인데 요거는 김대중 정부, 미국은 노무현 정부고 중국과의 FTA 체결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지원금을 조기 상환하였다. 요게 김대중 정부.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요거 전두환 정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7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문제 세트형이에요. 자, 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8째는 적금 서당이다. 왕 6년에 보덕국 사람들로 당을 만들었다. 금장의 색은 적흑, 9번째는 청금서당으로 금장의 색은 청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서당이 나왔어요. 적금 서당이고 그 다음에 보덕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신라가 통일됐을 때 고구려의 유민들이 이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출신 사람들로 당을 만들었는데 이 당이 서당이고 색이 적흑이다. 그 다음에 9제가 청금 서당인데 이때 금장의 색은 청백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8제 적금 서당, 9제 청금 서당.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서당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죠. 이게 통일신라 신문왕 시대의 그 구서당 10정에 말하는 그 구서당, 군사 조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서당 10정 나올 때 특히 이거 구분을 그 옷깃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온 그 금장의 색이 그 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통일신라 신문왕 시대의 구서당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볼게요. 응양군, 일령으로 군에는 정삼의 상장군 1인과 종산품의 대장군 1인을 뒀다. 그 뭐 정팔품 대정 40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응양군입니다. 자, 요거는 2군 6위. 그 중에 2군이에요. 그 중에 2군이 응양군하고 그 다음에 용호군이 있어요. 그래서 2군 6위의 2군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고려시대입니다. 역시 그 중앙군사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의영, 절목계 하본에 의하여 낭청 한 명을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문신으로 추천하여 군색 종사관을 칭하고, 중군은 포장, 장어영, 중군을 거친 자를 추천하여 금군 별장이라 칭한다. 요 가나다라가 전부 어렵지만 사실은 제 생각엔 그 중에서도 다가 특히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이제 무의영, 그 다음에 장어영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뭐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서 군색 종사관을 칭한다 했는데 그렇고, 장어영, 중군 거친 자, 금군 별장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그나마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무의영과 장어영 요 두 개예요. 이게 뭐냐면 이영입니다. 이영. 요 이영이라는 게 그전에는 오군영이었잖아요. 오군영이었다가 요게 이영으로 축소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통리기무화문의 개화정책이에요.
그러니까 90군데를 5군형에서 2형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입니다. 2형으로 축소했다. 이게 이제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라는 별대와 정초군 군병을 합하여 한형의 제도를 만들어 본형은 금위형이라 칭하고 군병은 금위별대라 칭한다라고 했어요. 이 금위형은 이 5군형 중에 하나입니다. 숙종 때 이제 만들어진 5군형 중 하나예요. 조선 숙종이죠. 여기서 5군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훈련도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조 때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이게 있고 숙종 때 금이형까지 해가지고 5개 합쳐서 5군형 이렇게 한 건데 그 5군형이 이제 나중에 2형으로 축소된 거는 통리기무함 때 있었던 일이고 이 금이형이 만들어진 건 조선 숙종 때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47번에 보면 가에서 라까지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라라고 했는데 일단 가에 있었던 요 구서당은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나의 이 이군이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가, 나가 번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에 있던 금이형이 숙종 때고, 다의 이형 축소가 통리기무함 때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나, 라다다. 가나, 라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가나, 라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줄근 왕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게 48번 문제죠. 자, 이 밑줄근 왕 보시면 여기 왕 6년에 보덕국 사람으로 당을 만들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의 신문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밑줄근 왕은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이에요. 자, 신문왕이라는 사실을 알기가 조금 어렵죠. 그 본문 가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신문왕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1번이 답이죠.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게 신문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버풍왕.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요거는 조선시대의 효종이죠. 북벌론 나오고 조총부대 파견해서 나선 정벌 했던 왕 효종입니다.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앞서서 태조왕건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태조왕건입니다. 쌍선 총괄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 땅을 수복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곳은 옛 전남도청 본관으로 가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항쟁한 장소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옛 전남도청을 복원했다. 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되살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민군이 나왔고 계엄군에 항쟁했다. 요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죠.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 끝까지 저항했다. 그리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돼서 계엄군에 항쟁했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그 신군부에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전두환 같은 신군부 세력에 저항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거 중요하고 이제 그 외에 또 있다면은 그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선지에 있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이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게 민주화 운동 중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했다. 이거 앞서서 나왔는데 유신체제 이 시기에 있었고요. 시위 도중에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이거 6월 민주항쟁입니다. 호언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친 것도 6월 민주항쟁 때예요.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이죠. 이때 허정 과도정부에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자,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육참 총장과 기무사령관이 교체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단행된 인사조치로 군 내부의 사조직을 해체하려는 문민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군 내부의 사조직 해체 그리고 문민정부입니다.
자, 이건 김영삼 정부죠. 그 전에 뭐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이런 이제 군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해 오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군내 사조직이 굉장히 커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한 방에 팍팍 해체시키는 이런 노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분의 이 김영삼 정부에 관련된 그 업적 중에 이제 뭐 경제적인 거는 뭐 금융실명제나 OECD가 있고, 그 외에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군 내부 사조직 해체, 이런 게 이제 꼽혀요. 그래서 같이 군 내의 사조직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꼽힌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정답이 나와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면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라는 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한 후에 이 머리 부분은 그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쪽 구석진 곳에다가 홀대 전시를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멋들어지게 전시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지는 말아야겠지만 예쁘게 보여주고 싶진 않다. 뭐 이제 그래서 그 우리 시선보다 한참 낮은 지역에다가 땅까지 파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놨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걸 보러 갔더니 요 주변 지역만 이렇게 잡초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홀대 전시해놨더라고요. 가서 보시면은 의미를 되새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굴욕적인 대의례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초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하였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소련이나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시기예요.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요거 박정희 정부고요. 이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그거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법을 시행하였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